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그럼 잠깐. 일부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시죠? 56살 과부 정혜원. 28년 동안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남편과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골 한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 47살 목수 박도현.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 손 때문에 22년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 여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56살과 47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막걸리를 마시며 고백을 하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으로 함께한 밤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 2부 지금 시작합니다. 그 후 박도연 씨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이면 함께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시골 마을은 좁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과부가 목수랑 붙어 산다는 소문. 집 공사비 안 받고 해줬다는 소문. 나이값도 못하고 젊은 남자 꼬셨다는 소문. 마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6살이 47살이랑 산다며.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남편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들이냐고. 길을 걸으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씨에게도 영향이 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봤던 일감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과부 집에 들어간 목수라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다른 동네에서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남자 만난다며?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고모한테 들었다고.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소문이 서울까지 갔습니다.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도 9살이나 어린 남자라고. 목수라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모가 뭐라 하는지 아냐고. 형수가 시골에서 젊은 남자 꼬셔서 산다고. 병태 오빠가 불쌍하다고. 친척들이 다 수군거린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하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아빠랑 28년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봤잖아고. 밥맛 없다고 한 적, 기념일 잊어버린 적,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른 적, 다 봤잖아고.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56살이라고 남은 인생 혼자 살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처음으로 예쁘다고 해준 사람이라고, 손을 잡아준 사람이라고, 28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은 걸 그 사람이 해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한번 봐야겠다고. 그 남자를. 다음 날 박도연 씨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언젠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연 씨 맞죠? 네,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건 진심입니까? 네,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 9살인데 괜찮으십니까? 혜원 씨가 저한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다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목수라고 들었는데 수입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넉넉하진 않다고. 하지만 혜원 씨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혜원 씨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그를 봤습니다. 손이 엄청 크시네요. 네, 그렇다고. 그게 콤플렉스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이 커서 사람들이 무서워했다고,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22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혜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줬다고, 무섭지 않다고 해줬다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를 거라고, 혜원 씨 때문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56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고. 근데 울게 하시면 가만 안 두겠다고. 박도연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울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 씨가 큰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손 진짜 크시다고. 근데 따뜻하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다음 날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최병태의 여동생 최미정. 오랜만이네 형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앉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형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오빠 죽은 지 3년 만에 젊은 남자를 들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모르냐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잖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형수가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밥이나 차려놓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가 밥맛 없다고 할 때 옆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좋은 남편이었냐고. 잠자리에서 한 번도 손 잡아준 적 없는 사람이 28년 동안 예쁘다는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의 일이고 밖에서 남자를 들이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자를 들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라고. 56살에 무슨 사랑이냐고. 창피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동네에서 최 씨 집안 망신이라고 한다고. 저는 더 이상 최 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이한테 다 얘기할 거라고. 부산 은지한테도 얘기할 거라고. 자식들이 엄마 부끄러워하게 만들겠다고. 이미 정민이가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갔다고. 도현 씨를 뭐라고? 정민이가 인정했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정민이가 그럴 리 없다고.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엄마 좀 그만 괴롭혀. 내가 만나봤는데 괜찮은 분이야.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고모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신우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한 번도 저 편 들어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고 보자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품에 안겼습니다. 큰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 들었다고. 뒷마당에서 작업하다가 소리가 들려서 들어오려다 혜원 씨가 혼자 해내는 게 보여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큰 손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더 심해졌습니다. 신우이가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시댁 망신시키고 있다는 소문, 남편 재산으로 젊은 남자 붙잡고 있다는 소문,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 소문은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마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현 씨의 일감은 더 줄었습니다. 이 동네뿐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그의 얼굴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큰 손에 새로운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뒤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굳은 살 위에 새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때 잠결에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싸우기로.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소문이 다 거짓이라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줬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렸지만 도현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말했습니다. 기념일을 잊고 밥맛 없다 하고 한 번도 손 잡아주지 않았던 남편이었다고. 이곳에 와서 한옥을 사고 공사비는 정당하게 다 지불했다고.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와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도연 씨의 일감을 끊으려 한 거라고 했습니다. 박도연 씨가 나섰습니다. 나이 차이 9살 그게 뭐 대수냐고. 47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손이 크고 몸이 커서 여자들이 무서워했다고. 혜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준 사람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8살 차이라고.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9살이 뭐냐고.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20년 살았다고. 외로운 거 안다고.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잘 살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우이가 소문 퍼뜨린 건 너무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부엌 좀 봐달라는 사람. 마루 삐걱거린다는 사람. 하나둘 일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속삭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도연 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 한옥으로. 이제 우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는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도연 한옥 목수. 주소는 이 집이었습니다.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개도 해줬습니다. 도연 씨 일 잘한다고. 정직하다고. 혜원 씨도 참 좋은 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가 밥을 짓고 그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점심은 작업장까지 갖다 줬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들어도 기뻤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싶으냐고. 같이 시장 갈까 하고. 다음 주에 딸한테 가볼까 하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밤이면 함께였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놀랍다고. 매번 놀랍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괜찮다고. 아니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손길. 56살에 처음 받는 사랑. 행복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왜? 나 다음 주에 내려가도 돼? 갑자기 그분 만나보고 싶어서 오빠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직접 보고 싶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와. 다음 주 토요일 딸이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사위 현수, 착한 아이였습니다. 마루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박도현 씨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 은지예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가 악수를 했습니다. 큰 손이 딸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손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도연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삼겹살, 감자조림과 도토리묵, 마당에서 구운 고구마까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리가 달라졌다고.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맛이 아니라 느낌이 달라졌다고. 행복한 사람이 만든 밥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울 뻔했습니다. 식사 후 딸이 박도연 씨와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작업장을 구경했습니다. 나무 향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작은 나무 소품도 만든다고. 도마, 수저, 작은 의자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짜요? 네, 은지 씨 것도 만들어 드리겠다고. 딸이 웃었습니다. 나중에 아기 의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아기 의자요? 딸이 제 쪽을 봤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3개월째라고. 오늘 말하려고 왔다고.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 의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한옥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새 지붕 아래, 반질반질한 마루 위, 나무향 가득한 집, 그리고 그 집에 2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감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막걸리를 한 사발씩 앞에 놓고 도연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직접 깎은 것이었습니다. 느티나무라고 했습니다. 혜원 씨 같은 나무라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나무 반지였습니다. 느티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이 곱고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혜원 씨, 네.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6살에 받는 첫 프로포즈였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적 없었습니다. 중매로 만나서 부모님들이 정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이게 프로포즈구나. 이런 거구나.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큰 손으로 나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다듬을 때처럼 천천히, 섬세하게 반지가 손가락 위에 올라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무 향이 났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손이 제 전부라고 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 주례를 서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아들 정민이가 왔습니다. 딸 은지가 불러온 배를 안고 왔습니다. 사위 현수도 함께.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도연 씨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큰 체격에 한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주례사에서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2사람은 반평생을 외롭게 살았다고. 혜원 씨는 28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고, 도연 씨는 47년 동안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낡은 한옥에서 만나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줬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심이면 되는 거라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도연 씨도 울었습니다. 큰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나무 반지를, 느티나무 반지를, 세상에서 하나뿐인 반지를 아들이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축하한다고, 엄마 행복하라고 딸이 울면서 안아줬습니다. 엄마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56살에 들은 예쁘다는 말. 이번엔 딸에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딸 은지가 출산을 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하은이.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병원에서 손녀를 처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안아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손이 너무 크다고, 다칠까봐 무섭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빠 안아보세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도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 손이 작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그의 큰 손 안에서 새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전해 보였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큰 손가락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도연 씨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47년 동안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을 이 작은 생명이 잡아줬습니다. 무섭지 않게, 꼭,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다시 빨갛게 익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깎아 만든 아기 의자였습니다. 딸 가족이 놀러 올 때마다 하은이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큰 손이 무섭지 않냐고 물으면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 정민이도 가끔 내려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나무 도마를 선물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결이 고운 도마는 처음 봤다고, 아드님 복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혜원 씨 집에 가면 나무 향이 좋다고, 도연 씨가 만든 소품 하나 사고 싶다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이 작아졌습니다. 마당 뒤쪽에 작업장을 넓혔습니다. 함께 나무를 골랐습니다. 함께 설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직접 지었습니다. 큰 손으로. 어느 가을 저녁, 감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막걸리를 한 사발씩 앞에 놓고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57살이 됐다고, 나이가 하나 더 먹었다고, 57살 예쁘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말한다며 웃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혜원 씨는 매일 더 예뻐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고, 느티나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나무를 다듬던 손, 찻잔을 감싸던 손, 비 오던 날 저를 안아줬던 손, 처음으로 제 눈물을 닦아준 손, 나무 반지를 끼워준 손, 손녀를 안아준 손, 이 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8년 동안 잡아주는 사람 없이 살았던 제게 56살에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 저도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47년 동안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을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손을 잡고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향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6살 과부 정혜원과 47살 목수 박도연의 사랑 이야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크기도 숫자일 뿐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또는 감동했어요. 한 줄만 남겨주셔도 다음 이야기를 쓰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